나는 한때 캠핑 전문 브이로거이자 개인 방송인으로 활동했었다. 유명하지만 않았지만 단골 구독자들이 있었고 플랫폼 정산 수익도 괜찮았다. 날씨 좋은 날에 미니버스를 빌려 여러 명과 캠핑 여행지로 가고 있었다. 함께하는 남녀들은 매니저 오빠를 제외하고 모두 구독자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그렇게 뽑힌 구독자들은 날 잘 안다고 하는데 난 그들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다. 몇몇이 차 안에서 수상쩍은 담배를 뻑뻑 피워댔다. 디셜에 앉고 창문을 열어놔서 냄새와 연기는 나와 매니저가 있는 앞자리까지 퍼지진 않았지만 창 밖으로 공장 굴뚝 같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들이 피워대는 게 왜 마약 담배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상상이 든 것은 고전 공포영화 13일의 금요일 3편에서 매우 흡사한 장면이 떠올라서다. 영화대로라면 도로 순찰대가 따라 붙을지도 모를 일이다. 목적지도 호숫가로서 닮아있다. 이름은 당연히 달랐는데 대박호수라고 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매니저 오빠도 같은 생각으로 통하는지 그 영화를 화제로 끄집어냈다.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인데 제이슨이 갑툭튀 하는 거 아냐? 미니버스는 기름을 넣기 위해 국도변 작은 휴게소에 들렀다. 왜소한 장년의 남자가 뭘 팔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동료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차 안에 있는 내게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엄청나게 길고 거대한 쥐꼬리를 예비하고 내밀었다. 나는 징그러워 비명을 질렀다. 노인은 얄밉게 해거리면서 쥐꼬리가 아니라 뉴트리아 꼬리라고 했다. 그게 애군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며 사라고 했다. 내가 안 산다고 말하자 개수작을 부렸다. 아가씨 물가를 조심해야겠어. 물가에 가면 다칠 수도 있어. 괴물이 살고 있거든. 큰 이빨을 드러내놓고 아주 길고 흉악한 꼬리를 달고 있는 녀석이지. 이 행운의 목걸이를 사면 별일이 없을 거야. 뉴트리아의 긴 꼬리가 목줄이었고 뉴트리아 앞니빨들이 주렁주렁했다. 다른 일행이 징그럽다 질색을 했다. 무리하게 뿌리치자 목걸이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목걸이를 주워 흙을 털어주며 대신 사과했다. 매니저 오빠는 알감자며 핫도그 등 먹을 것을 사서 돌아오고 있었다. 노인이 날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는지 붙들어 멀찍이 데리고 가더니 뭐라 타일러 보냈다. 대박호수는 물이 그리 깊지 않고 맑은 편이었는데 숯불이 우거진 쪽은 묵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역사회에선 뉴트리아 서식지로 알려져 있었다. 매니저가 이곳을 찍은 것은 뉴트리아 잡기를 콘텐츠로 진행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생태계교란 외래종인 뉴트리아를 한 마리씩 잡을 때마다 지자체는 두 당위에서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두 팀으로 나뉘었다. 나는 텐트를 치는 팀으로 들어갔다. 나머지는 뉴트리아를 수색하기 위해 먼저 물가로 나섰다. 뉴트리아는 주로 야간에 활동하므로 낮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물가로 간 일행은 흘러던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놀이를 벌였다. 숯불이 우거진 곳을 제외하면 자갈이 깔려 놀기에 좋았다. 그렇게 희덕거리다가 몇몇이 눈이 맞았다. 호시탐탐 짝짓기 할 기회를 노리더니 결국 사랑의 둥지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캠핑장 근처 호숫가에서 장애인과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이는 50대, 여자치고 체구가 장대하였다. 장애인은 멀지 않은 곳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캠핑장이 생긴 뒤부터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한탄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다. 캠핑장에는 물에 빠져 죽은 악령이 떠돌아서 캠핑 온 사람들을 해코지 한다오. 그리고 낄낄거리며 자리를 떴다. 캠핑장이 꼴보기 싫어 악담을 한 것일까? 다른 일행은 다른 장르의 콘텐츠를 대낮부터 질펀하게 벌이고 있었다. 고생하며 쳐놓은 텐트 안에서 커플 한 쌍이 짝짓기를 시작했다. 텐트가 흔들리고 소리가 새어나오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했다. 카메라를 챙겨들고 매니저와 함께 뉴트리아를 잡겠다고 물가로 향했다. 먼저 물가로 왔던 일행이 보이지 않았다. 기다란 갈대나 숲속에 숨어 짝짓기를 벌이니 안 보일 수밖에. 어쩐지 침묵질 무지해대더라. 아무래도 이번 사람들 잘못 뽑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번 여행은 구독자를 위한 팬서비스이므로 멋대로 놀라고 신경을 껐다. 뉴트리아 콘텐츠는 그냥 매니저와 하던 대로 찍으면 되었다. 일행들은 점점 가간 미니버스 안은 서스펜션이 출렁거릴 정도로 난잡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와 매니저는 카메라를 들고 물가에 덫이 잡힌 뉴트리아를 찾아 영상에 담았다. 원래 살던 남미로 다 돌려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잡히면 죽는 신세가 되었다. 인간들한테 버려지니까 나름 살겠다고 호수에 모인 것을 때려잡다니 두 번 죽이는 짓이 아닐까? 불쌍하다고 느낄 즈음 저편에서 방수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손에 몽둥이를 들고 불쑥 뛰어나왔다. 휴게소에서 보았던 이상한 노인이었다. 채너이는 저벅저벅 다가오더니 몽둥이를 들어 힘껏 내리쳤다. 날 치려는 줄 오해의 소리를 질렀는데 맞아 죽은 것은 뉴트리아였다. 매니저는 그것까지 영상으로 담았다. 그날 저녁 미니버스 안과 캠핑장 숲속 여기저기 난접했던 일행들은 행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과 음란공연죄, 공원시설물 관리법 위반 등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렇게 우리 이벤트는 완전 망해버렸다. 여러 명의 단속반까지 뜨게 한 신고자는 누구였을까? 펜션의 장애인이 아니었을까? 빤히 짐작되었다. 매니저 오빠까지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가고 나는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까지 안내해준 것은 뉴트리아 때려잡은 채너인이었다. 그는 장애인의 남편이었다. 둘의 분위기와 차림새가 너무 차이나 예상도 못했던 터라 나는 둘이 부부인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들이 마련해준 저녁의 메인 요리는 뉴트리아 바비큐였다. 채너이는 대박 호수에 출몰하는 뉴트리아를 잡는 사냥꾼이었다. 뉴트리아를 해체하여 부피, 고기 등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근처 휴게소에서 부산물인 꼬리 이빨로 만든 것들을 팔았던 것이다. 내가 방에서 잠을 청할 무렵 장여인과 채너인도 부부로서 잠자리에 들었다. 장여인은 낮에 접했던 캠핑장의 이야기를 속닥거렸다. 저 아가씨는 어쩔 건데? 이러는 말소리였다. 내가 잠을 청하는 방 아니라면 안 들렸을 텐데 화장실이라 들을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부부의 배웅을 받으며 홀로 조용히 떠났다. 그 다음날 알게 된 것은 하룻밤 사이 일행들이 훈방되어 돌아오던 미니버스가 사고로 전복되고 일행 중 산태로 발견된 자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시외고속버스와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해서도 이 소식을 까맣게 몰랐다. 그러는 동안 매니저하고는 계속 전화와 카톡을 주고받았다. 펜션 집이 오빠네인 거 왜 말 안 했어?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매니저 오빠는 네가 캠핑 브이로거이고 구독자들도 다 캠핑장 가자는데 내가 그 말 해봐라 어르신들한테도 모른 척 해달라 당부드렸노라 하였다. 다른 언니 오빠 아저씨들의 안부를 물었을 땐 경찰서 나온 뒤엔 모르겠다고 지금은 펜션이라고 했다. 최근에 알게 된 것은 그 이벤트 당첨 구독자들을 매니저가 직접 뽑았었다는 것이다. 난 개인 방송인 치고 발음이 똑바르지 못하다고 늘 지적하고 놀리는 악플이 많이 달리는 편이었다. 매니저 오빠가 악플을 다는 구독자들만 뽑았을 이유는 모르겠다. 난 집에 오자마자 씻고 이른 잠을 청했다. 어젯밤 펜션에서 잠을 설쳐서다. 어제 자정 무렵 자다 말고 화장실을 찾다가 우연히 엿들은 대화가 날파리처럼 계속 맴돌았다. 그 아가씨는 목걸이 사줬잖아. 그렇게 채너이는 내가 샀다고 장여인에게 말했지만 채너이는 땅에 떨어진 목걸이를 내가 주워줬을 때 날더러 그냥 가지라며 공짜로 준 것이었다. 그 뉴트리아 부정 목걸이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지금도 서랍장 깊숙이 어딘가에 있다. 구독자들이 몰살된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캠핑 브이로거를 관두었고 그 오빠도 내 매니저 일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요즘 자기랑 다시 방송하자고 한다. 과연 해도 좋을까 고민된다.